네,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어제도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이 이야기는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두화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과 함께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요. 대정부 질문에서의 단연 이슈는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모아졌습니다. 자, 어제 추미애 장관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간의 질의응답 장면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장관님과 부분께서 직접 민원을 넣으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민원을 넣은 바가 없고요. 제 남편에게도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아드님이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었다고 이야기한 그 배경에는 평소에 장관님이나 부군께서 아드님을 많이 챙겨주시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의 병가 민원을 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저나 남편은 일로서 아주 바쁘고요. 제 아들, 딸들은 거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민원실에 추 장관 부부 중에 누군가가 전화한 것 아니냐 이 의혹과 관련해서 이 의원님 어제 추 장관은 나도 안 했고 내가 내 남편에게 확인해보니 내 남편도 하지 않았다더라 이렇게 부인한 것이죠? 예, 지금 그 원래 언론 보도나 일부 제보에 의하면 사실 그 부모가 민원을 제기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처음에 추미애 장관이 첫날 대정부 질의에서는 자신은 안 했고 남편하고는 뭐 전화할 형편이 안 된다. 확인해볼 형편이 안 된다 이래서 그랬었는데 이제 확인해 보니까 남편도 전화를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근데 또 신원식 의원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국방부에 걸려온 전화는 여성 목소리였는데 기재는 그 부분의 이름으로 기재가 돼 있다. 아버지 이름으로 기재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각각 다른 입장이죠. 그래서 검찰에서는 압수수색을 했는데 민원 대장에 부부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와 관련해서는 대정부 질의할 때도 쭉 보면 그 여당 의원들이나 현근택 변호사죠. 그 서씨 변호인 측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추 장관 부부가 전화를 했다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한 건 미담이다. 그 위에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를 안 하고 민원실에 전화를 한 건 미담이라고 계속 주장을 해서 그 전화한 거는 부부 중에 누가 전화하신 건 사실이라고 가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였죠, 그죠? 근데 갑자기 얘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네. 갑자기 얘기가 달라지고 있어서 이게 어떤 결에 따라 얘기가 달라지나 보좌관이 전화한 건 사실이라고 하는데 어머니나 아버지가 전화했다고 하면 보좌관으로 혹시 꼬리 자르기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가? 이런 의혹도 일부 제기되고 있고요. 이제 법적인 책임이나 정치적인 책임을 자르기 위해서 전화를 안 했다고 정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서 이 부분이 좀 명확하게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겠네요. 네, 나도 남편도 전화하지 않았다는 추 장관 답변에 야권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군에 남아있는 자료 중에서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머니인 추미애 아버지인 서 변호사가 민원을 제기한 일이 없다고 하니까 이 서병장 서일병에게는 딴 부모가 또 있는 모양입니다. 답변해 주시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고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새치혀와 개변으로 진실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민 의원님께서는 이 전화 논란은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러니까요. 나도 남편도 전화는 안 했다라고 하는데 또 면담 기록에는 내용이 좀 있고 상식적으로 보면 뭐 다 이해가 가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추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본인도 또 남편도 전화 안 했다고 딱 부러져 얘기했으면 이미 압수수색까지 된 마당에 조금 있으면 100일 사실관계가 드러날 텐데 거기서 사실과 아닌 것을 갖다 얘기했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아마 내용은 이렇게 됐겠죠. 어느 날 국방부 해피콜센터로 전화가 온 거죠. 해피콜센터는 직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대답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담당 부대에 회신을 했겠죠. 담당 부대 장교는 해당 일병을 만나갖고 이런 것을 나한테 물어보면 된다.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겠죠. 그 기록을 남긴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 해피콜센터가 회신을 했는데 그 장교는 누가 전화했는지에 대해서는 특정할 수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야당이 제기하는 건 여성 목소리였는데 기재는 남자로 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가 그 말 갖다 그대로 100% 인정한다고 할 경우 이렇게 되겠죠. 추 장관이 전화를 했는데 그러면 전화 주신 분 성함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남편 이름을 갖다가 이제 부른 걸로 오인되게끔, 이해되게끔 지금 야당에서는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폭로가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고 진실성이 있으려면 지금부터 2년 몇 개월 전에, 아까 3년, 거의 3년 전이죠. 2017년 6월에 그 콜센터에 근무했던 직원을 특정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접촉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직원이 그 당시에 전화 내용을 기억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어떤 그 주장을 하려면 그것을 분명히 근거 있게 제시하지 않으면 지난번 자대 배치가 추첨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훈계를 했다고 한 사건처럼 또다시 한번 신뢰를 잃을 거고요. 이 사건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모든 민원실에 전화한 것이 범죄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민원실을 폐지해야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민원실에 전화한 모든 사람에 대해서 범죄 혐의로 수사를 해야겠죠. 민원실에 민원하라고 전화하게 돼 있는 겁니다. 다만 그 현근택 변호사가 이제 대답한 거는 만약에 부모가 거기에 전화했다면 이런 가정하에서 얘기를 한 거였고 그래서 약간 기본적으로는 야당의 사실관계를 추궁하는 건 좋은데 이런 민원실 갖고 이렇게 증폭을 시키게 되면 전체적인 폭로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럼 이두아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 신원식 의원이 여성 목소리인데 기재는 그 서 변호사 이름으로 기재가 돼 있다라고 얘기한 걸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 민원실 이 녹취에 왜 민원실 전화에 주목을 하냐 하면 군 관계 이제 군의 메인 서버에 지금 이게 남아 있어서 압수수색이 된 거 아닙니까? 검찰이 압수수색이 됐는데요. 그 전에는 군 관계자들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뭐 삭제됐다. 보존 기한이 3년 지나서 삭제됐다 그럴 때 거기에 별로 답변을 안 해서 삭제된 줄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일부 또 제보는 그게 충분히 용량이 있어서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랬는데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남아있고요. 군 관계자 제보 때문에 이걸 압수수색이 실제로 들어가서 물증이 생긴 거죠. 네. 진술은 조금씩 엇갈릴 수 있지만 물증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신원식 의원의 진술에 제가 주목해야 된다고 하는 게 처음에 우리가 보좌관 전화 논란이 첫 번째 있었죠. 그때 어땠습니까? 보좌관 전화가 받았다고 군 관계자가 검찰에서 진술하고 언론에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신원식 의원이 얘기를 하는데 검찰에서 이례적으로 동부지검에서 이례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진술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신원식 의원실에서 녹취를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좌관 전화는 사실인 것 같다고 지금 정리됐죠. 보좌관 전화 안 했다는 말이 이제 안 나오잖아요. 몇 번 전화했느냐, 어느 날짜에 전화했느냐의 문제지 보좌관이 전화했다는 것, 그리고 그게 민원성인지 외압인지 청탁인지는 봐야겠지만 전화했다는 사실은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도 신원식 의원이 그런 진술을 한 거는 신뢰를 가질 여지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추장과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많습니다. 좀 속도를 내보죠. 자,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 의원이 아들 의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쏟아내자 다소 거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장관님이나 남편분께서 전화 안 하셨다는 말씀 책임지실 수 있는 거죠? 어떤 책임을 질까요? 만약에 의원님 쪽의 억지와 궤변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민원 전화 안 하셨다는 말씀에 책임질 수 있는가 이런 겁니다. 책임이라는 용어는 그런 때 쓰는 거 아니죠. 지금까지 몇 달 동안 부풀려온 억지와 궤변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저는 무한 인내로 참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제 아들이 그 며칠의 휴가를 더 받기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될 수술을 했다라는 취지로 질문하시는 겁니까? 그거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질문은 제가 하는 겁니다. 장관님, 질문은 제가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장관 들어가세요. 네. 공정이 목표이고 공정과 정의가 국민이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공정은 근거 없는 새치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그건 국민이 판단할 겁니다. 글쎄요, 들으신 대로 추 장관 야당 의원 질의에 억지와 궤변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실 겁니까? 되레 이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우리 민 의원께서는 전직 민주당 의원으로서 추 장관의 어제 저 대정부 질의에서의 답변 태도랄까요? 이 어휘 선택이랄까요? 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일반적으로 이제 국회의원 하면서 그 언어에 대해서는 좀 관대한 편입니다. 그 언어 갖고 서로 다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선택한 언어는 결국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가
불필요한 또 감정 충돌을 낳고 그래서 국민들은 쳐다보지도 않는데 거기서 또 삿대질하고 싸우고 예.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사건은 사실은 사실대로 야당은 따져야 되고 또 여당도 사실과 부합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어의 과잉, 언어의 홍수, 언어의 범람이 실제적 진실을 갖다가 규명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어저께 국민의힘 지난번 총선 때 선대위 부위원장을 하셨던 분이 좋은 지적을 했더라고요. 예. 첫째, 군대 가기 전에도 아팠고 군대 가서 아팠다고 한다면 어느 부모님들 휴가에 대해서 문의를 안 했겠냐. 둘째, 병가에 갔다가 꾀병으로 간 것도 아니고 실제로 가서 진단서 띄고 수술을 했는데 그리고 또 병가 기간을 초과한 것도 아닌데 그걸 이렇게까지 따져야 되냐. 세 번째, 결국 연가에 갔다가 쓴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자기가 쓸 수 있는 연가를 넘어서 쓴 것도 아니고 많이 남기고 결국 병명을 마쳤는데 이렇게 2달 동안 서로 저주와 조롱과 비아냥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치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야당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와야 되고 여당에서도 지금 말로 이것을 갖다가 프레임을 규정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실대로 따져야 한다고 봐야 할 것이 지금 야당은 사실 규명을 하다 이제 한계에 부딪힌 거 아닙니까? 결정적인 한 방도 없고 자기들이 고발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가령 공무집행 방해랄지 이런 직권남용죄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범죄로서 구성 요건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말에 과잉이 가게 되는 거고 또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제 방어를 갖다 충분히 하면 되는데 또 말에 과잉을 대응하다 보면 사실은 실체는 없어지고 언어만 남거든요. 이런 거는 사실 뭐 정치에서는 앞으로도 지양돼야 한다고 봅니다. 네, 저희가 잠시 뒤에 잠깐 짚어볼 내용이긴 하지만요. 어쨌든 추미애 장관의 어제 국회에 답변하는 태도 중에는 이 다선 의원 출신으로서 초선 의원에게 훈계성 발언을 했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말부터 듣고 오시죠. 제가 보좌관을 좀 해봐서 아는데 국회의원 보좌관 의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원 가족과 관련된 일을 독자적으로 개입하고 처리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정말 거의 99%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태원에 간 기자들한테 뭐 특별히 이태원에 그 식당을 가게 된 이유나 그 식당을 누가 운영한다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으십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대정부 질문에 의원님은 지금 끝에서 2번째 질문 하시는 거고 또 국회에서 보좌관으로도 계셨다고 하고 이제 초선 의원으로서 이 마지막 질문을 그렇게 장식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국민의힘 초선 의원인 김병욱 의원에게 이 추미애 장관이 초선 의원으로서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장관, 국회의원들의 대정부 질의에 답변하러 나온 장관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고 정권을 창출한 여당 대표라고 생각하고 초선 의원을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정당에서도 지금 다선 의원들도 초선 의원에 대해서 뭐라 못해요. 대정부 질의 어떻게 했니? 근데 이제 원내 대표나 당 대표는 잘한 경우에 잘했다고 칭찬을 하죠. 네. 이런 평가를 저렇게 공개적으로 듣는 거 처음일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저희가 말로 표현하는 게 좀 제 한계도 있고 또 새겨들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사실 미국에선 정치적으로 올바른 표현을 써야 된다는 걸 국회의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구슬도 꿰어야 서말이어라도 꿰어야 보배인 것처럼 말로 표현을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근데 추미애 장관은 맨날 민주적 견제를 위한 검찰개혁에 내가 선봉장이다 얘기를 하시지만 국회에서 답변할 때 내 명을 거역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서 조선시대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러면 사고를 저희가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내 명을 거역 이런 표현을 국회에서 나와 쓰신 분은 아마 국회 역사상 처음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말씀하시는 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본인의 자리를 잘 모르고 계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